14강 코로나 이후 북한 비핵화 평가와 전망의 3부는 코로나 이후 북한 비핵화 평가와 전망을 캘리포니아 팬데믹 중심에서 4개월 넘어 긴 봄을 지나 팬데믹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며칠마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가차없이 진행 중인 비상상태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7월에 자택 대피령 하에 패사디나에서 에듀캐스트에 올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인종과 성, 지역과 경제 여건을 떠나 공통된 인류의 common humanity를 느꼈다고 생각한다. 내가 고단한 만큼 내 이웃도 고단하고 내 이웃이 아픈 만큼 이웃 가족도 아프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2의 인류의 선인 북한 핵 문제를 바르게 막아 공통된 인류애를 좋은 면에서 느끼는 소망으로 제3부를 올린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세계 유례의 분단국 국가의 극심한 대치 상태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처 모범국으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위협 국가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참아내며 전쟁의 재발을 막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을 안고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채 버티기에 들어갔다. 북한의 농업전선이 무너지고 버티기에 실패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량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목격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식량 위기를 불러온다고 5월 초 유엔이 내린 경고다. 이 식량 위기의 첫 피해 국가가 김정은의 북한일 수도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 등은 7월 10일 지난달 말 현재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500명을 돌파했고 격리 대상자가 누적 39만 명에 달해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고 경제난 가중으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돼지열병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버티기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 나아가 SLBM을 포함한 2차 타격 능력도 확보할 것이다. 북한은 동북아의 핵 무기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핵 확산의 위험도 키우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놓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 때문에 몇 차례 전쟁 위기도 감수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을 가진 정권의 폐쇄성과 불가측성은 위험성에 동일하다. 김정은 유것이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 북한발 위기가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금 이 시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 세대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에 미국의 제재를 얼마나 견디는지 보자고 밀어붙이기에는 위험부담과 희생이 너무 크다. 버티든 버티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미국에도 손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다른 형태의 대화로 끌어내는 것이 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양국이 북한 비핵화의 원칙론과 교훈론 그리고 창의론의 공통점을 찾아 시작해야 한다. 원칙론은 코로나 이전은 북한 비핵화의 정도, 한반도와 동북아와 코로나 이후에는 인류 공동의 선, 전 인류의 적으로 정하고, 교훈론에서 코로나 이전의 과거 실패와 교훈에서 코로나 이후 전 인류가 합심해서 북한 핵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시키는 당위성이다. 창의론도 코로나 이전에는 베스트예요. 한반도 핵 중립화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전 인류의 대공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다루어야 한다는 가설이다. 미군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국제사회와 제재를 이용해 포기하도록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취지했으나 정치쇼에 불과한 보이기식에 국한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 본토까지 위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는 미완성해서 핵 딜레마를 맞이해 매우 체제 유지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3월 도널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락하면서 시작된 북미 비핵화 협상이 2주년을 맞았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장기 교착 상태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에 찔끔했던 김정은은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미국 적대시 정책의 책임 전가 전술 등을 총동원하며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북 간 정상 간 세 차례 만남과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이 교착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돌아보면 2017년은 위기, 2018년은 희망, 2019년은 인내, 2020년은 돌파를 찾는 해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앞으로 전개될 북미, 북한 비핵화 협상을 구성하고 전망하는 차원에서 미북 협상을 5가지로 평가해 보자.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아무도 위기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 질서의 주역인 바이러스 공포가 사라진 후에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북한 비핵화를 인류 공동의 선으로 정하고 원칙론, 교훈론, 창의론의 공통점을 찾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북미 간의 북한 비핵화는 정치 쇼나 이벤트는 많았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아주 미미하다는 평가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폴 그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에 의하면 트럼프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정치 쇼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 그는 전문가를 싫어하거나 신뢰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이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듯 행동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책임을 외국인들에게 덮어씌우고 자아도취자의 자기애라는 프리즘을 통해 사물을 보는 지도자라는 말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미국 조야는 물론 한바드 정세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트럼프가 외교 지적으로 삼아온 북미 대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트럼프의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는 속설이 볼턴에 의해 사실상 정설로 트럼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옛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를 하노이 회담에 시청하느라 밤을 새웠고 회담 자체보다는 스몰딜과 노딜 중 뭐가 더 기사거리가 될지가 트럼프의 관심이었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신뢰 구축은 허튼 소리라는 이중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회고록의 폭로 내용은 국가 간 내밀한 외교 협상이 낱낱이 공개된 것 자체만도 미국에는 치명적이고 북한에게는 미국을 몰아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볼턴은 문재인의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고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미 3자 회동에 참석하는 것을 놓고도 백악관 참모들의 견제를 받는 수모도 겪었다고 밝혔다. 무엇을 말하나 트럼프는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망한 꿈 내지 재선을 이루는 데 더 신경을 쓴 것이 적나하게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은 필자의 제13강에서 지적했듯이 트럼프의 정치쇼에 거의 무임승차하다시피 세계 무대에 등장해서 첫8개 외교를 펼쳤다. 김정은이 취한 정치쇼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뿐이다. 그나마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조치들이다. 미북 정상이 정치쇼나 이벤트 차원에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4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5차례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재선 레이스에 몰입한 트럼프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난망하다.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CNN이 2020년 2월 10일자에 보도한 것처럼 이미 트럼프의 관심은 북한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지배적인 여론은 북한에게 양보를 하거나 잘못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스티븐 베이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가 7월 7일 2박 3일 일정으로 7개월 만에 방한은 1년 반 동안 북미 관계가 돋보인 데다 북한의 개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방한했다. 북한은 최근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은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하고 북미회담 중재 의지를 밝힌 문정부의 잠거리 같은 소리만 해서는 북남 관계가 더더욱 망칠 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방안을 알리는 짤막한 보도 자료에서 한동안 북한을 의식해 피해왔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문구를 끄집어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 수용소 운영을 이유로 한 영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환영 의사를 표시해 북미 간 서로 대화를 위한 사전 교감이 전혀 없다는 의미를 준다. 비건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8일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가진 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은 그 비전은 더 견고한 한반도 평화, 한반도 핵무기 제거,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김정은이 북미 협상 준비가 되면 미국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에는 북한의 만남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번 방문 목적은 가까운 친구와 동맹국을 만나는 것이고 최선이나 존 볼턴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비건 자신은 북한의 최선이나 무게 존 볼턴 같은 북한 비핵화 회의론자를 모두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김정인이 자기의 카운터 파트를 임명하는 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는 운을 띄웠다. 여기에 수세에 몰린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는 지난 7월 7일 그웨이 TV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작년 하반기 열릴 듯 말 듯 했던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불발된 후 이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곳이라는 평가가 된다. 이에 대해 미 조의안은 정상회담 가능성에 중요하면서 나쁜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는 미 대선 3개월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기간이 빠듯해 또 하나의 의미 없는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 등 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하지 않은 선에서 북한 리스크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에 대해 김여정이 올해 한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아주면 안 된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첫째,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에는 무익하고 둘째,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가 없는 미국과 마주 앉아봤자 시간만 때우게 될 것이고 셋째, 쓰레기 같은 볼튼이 예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트럼프의 재선 실패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조선, 대북 적대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북한의 대응책도 제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위상이 여전하면 함을 표명했다. 반면에 북한은 풍가리 핵실험장 폭파 및 동창리 로켓 발사대 엔진 실험장 해체 작수 그리고 영변 핵단지 연구 폐기 의사를 통해 자신들이 선제적인 비핵화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김정은이 처한 양측의 소년 딜레마의 현 주소다. 양측의 소년의 딜레마는 만났지만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무엇을 말하나 이 말은 20 우하의 양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라고 거짓말하고 소란을 일으킨다. 이때 그 동네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난다. 양측의 소년은 이런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결국 어느 날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양측의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소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혔다는 스토리다. 양측의 소년 김정은은 집권 이전에 핵폐기 약속을 수차례 번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말이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래 북한은 핵폐기를 약속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서는 형태를 거듭해왔다.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재건 정황이 포착된 평복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김정은이 2019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폐기를 약속한 곳에서 보란듯이 복구 움직임을 드러냄에 따라 미국 정가에서 대북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CNN은 7월 8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사진을 입수 북한 평양시 망경대 구역 원롤리 일대에서 핵탄두를 개발 중인 정황이 감시시설과 고층의 주거지, 지도부 방문기념비, 지하시설 등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플리 루이 소장은 추억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고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태나 현재도 공장 가동은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무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치기 소년 같은 이벤트는 통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비핵화 협상 전략을 가지고 원칙론, 교훈론, 창의론에 입각해서 미국의 새로운 백악관 주인이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치 쇼와 이벤트가 아닌 비대면 방법, 창의론으로 과거 북한의 공한 약속, 교훈론이 아닌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를 양국 실무전이 비대면 방법인 이메일이나 문자로 소통하면서 협상의 원칙론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와 과감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소속이 되든 간에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미국의 국가안전이라는 국가 이익과 국제사회의 인류 공통의 선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과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무엇을 말하나? 김정은이 트럼프와 약속한 싱가포르 회담에 북한 비핵화가 일반 상식선에서 벗어나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 평가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북한의 핵 포기와는 다르다는 것은 이제 중국마저도 인정하는 상식이 됐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40년 동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이를 대체할 어떤 제한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은 파악하지 못했고 25년간의 미북 외교를 돌아볼 때 어떤 김씨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힌 적이 없고 아마 그들은 절대 그럴 의도가 없을 것 같다. 북미는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한 두 나라의 해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단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종말을 의미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로 한미동맹의 종식, 주한미군 철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미 핵 우산 제거를 의미하며 미국이 물리적 충동 상황에서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 및 전략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라는 뜻이다.
지난 3년 동안 미북 대화에서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매우 상충되는 것들을 추구해 왔으며 이 과정이 현재 교착 상태에 귀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북 계산법이 너무 다른 점이다. 양국은 자폐적 논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힘의 논리로 북한을 압박하면 될 것이라는 강대국의 협상 습관을 반복했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고집 내지 논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론은 미북이 비핵화 정의를 서로 합의하고 범위도 차후 회담에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는 큰 그림에서 첫 단추에 해당하고 이 그림에 따라 로드맵을 정확하게 실무진에서 제시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환경 내지 세대에서 인류가 추구하는 공동의 적, 국제질서의 제2의 주역으로 허용하지 않음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임을 김정은이 깨달아야 한다. 김정은이 원하는 북한 핵무기 보유국가 인정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불가로 정한 원칙론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차선체계 차원에서 추구해야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시간은 북한에는 없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정은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인류 공동의 선인 북한 핵무기는 뜨거운 감자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게 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지하핵 실험을 몰래 앞으로 할 경우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경우 북한 국가는 자연소멸될 것임을 미리 알고 미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을 국제기구 내지 그의 동맹국인 러시아, 중국을 통해 미국과 주고받는 원칙론, 과거 잘못된 정책 배제 교훈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제언한다. 14강 제2부 북한에게 제시한 플랜 B를 대비하는 것이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다. 셋째,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로 자처하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공언해 왔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국제사회에서 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적지 않게 손상했다는 평가다. 왜? 결과적으로 운전자 개념 앞에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가 붙는다. 한반도는 우리가 한국이 주도하면서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말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문 정부는 결과물을 내놓았나? 대답은 노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에서 모범국이 됐다. 이번 K 방역에서 보여준 시민의 성숙함이나 민주정부의 신속 적절한 대응이
세계적 칭송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이른바 국뽕, 국가와 필리핀을 합친 말로 과다한 애국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소위 K방역은 문정부의 임기 중의 성과가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겪은 교훈론의 결과물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북한은 3월 2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90일 만이다. 함찹 관계자에 의하면 이 발사체는 사거리 240km, 고도 35km로 탐지됐고 현재로서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일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신형 전술지대 미사일 에이테킴스형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하거나 혹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인 9일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부는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200km, 정점 고도는 약 50km라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는 4발 안팎이었고 최단 발사 간격은 20초 정도로 알려졌고 이번에도 240mm 방사포와 300mm 방사포 등을 섞어 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양면 전략 행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즉 작년에 북한이 개발한 신종 무기의 성능 개량 및 실전 배치를 위한 실험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장거리급 무기 발사를 일상적인 훈련 및 시험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시위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이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사업에 집중하면서 다른 특정한 재외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발사를 한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김정은이 내세운 정면 돌파전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자위력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군사기 진작과 내부 결집을 위한 행보의 성격이 더 커 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에 대한 문정부의 인식과 대응이다. 나라 안팎의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에 문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은 3월 1일 기념사에서 과거와 달리 일본과 북한 문제 대신 코로나19를 주로 다뤘다. 여기서도 북한 문제는 빠지지 않아서 문정부가 여전히 기승전 북식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 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교회의 삶이 보다 완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정부의 대북정책에 잘한 것은 전쟁을 피하는 목적으로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간 점인데
거꾸로 플랜 B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루트만 가려고 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었을 텐데 2018년 두 차례 정상회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순서가 있다. 문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이용해 북미 관계 개선에 물꼬를 뜨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북한과의 비협조와 남한 패싱 게다가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북한도 취약한 자체 방역이라는 긴급 상황 때문에 북중 국경을 자체 봉쇄했고 당분간 남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는 당장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게 급선무이고 총선 전후로 해서 갈수록 깊어지는 국민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 미국과 공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도 늦지 않다. 특히 코로나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냉전 내지 성곽도시로 초래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과연 문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의 구성원들의 경력을 볼 때 너무 대북 정책에 초점을 두고 미국 동맹과 한일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이 올해 안에 대선 과정에서 중재자 자처에도 무게 대응은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북한의 부정적 대응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게 대응하면서 원칙론에서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상호호혜주의, 교훈론에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플랜 B를 채택하여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창의론에서 인류 선인 북한 핵 포기 강화에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코로나 세대가 이르는데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거세진 미중 갈등 속에 진실의 순간을 강요받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문 정부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전략적 모성이 미중 어느 쪽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핵심은 국격과 정체성, 가치관에 기반을 둔 원칙론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 코로나 사태, 인종주의 등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휘청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세계는 탈중국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믿을 만한 신뢰 파트너들과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며 신경제 동맹 구상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에 한국 참여를 요청했다. 세계 무역과
제조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시기에 이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또 전통적인 안보 측면에서 믿을 만한 동맹과의 관계 유지와도 불가분하다. 물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편입하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초점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뿐 아니라 미중 갈등 격화 속에 미중 미룰 관계가 가시화하면서 한반도는 이미 신냉전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들어선 점이다. 넷째,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정부에게 이런 방구 없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김정은에게 줘버렸다. 존 볼턴은 그의 책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가 위의 훈련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모들이나 한국과의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은 오싹할 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트럼프 재선 시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로 앞으로 문 정부는 각별히 유의하기를 제안한다. 반대로 김정은은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13차례나 발사했다. 좀 더 나아가 김정은은 북한 한계선에서 13km 떨어진 창린도에 와서 해안포 발사를 지휘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큰 위험인데도 미국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문 정부도 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국 안보를 한국 정부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관심을 갖겠는가이다. 존 볼튼에 따르면 트럼프는 왜 미국이 유교에 참전했고 주한미군을 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구해져서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비용 곱하기 150%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다.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더 국방장관이 승인했던 10% 인상안을 거부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최근 주적 미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철수시키려 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할 수 있다. 볼턴이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서술은 설득력이 있다. 왜? 비록 대북 강경파에 속해 있어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4개 행정부 연속해서 거의 30년간 걸쳐 미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음을 교훈론에서 제시하는 점이다. 한국의 강력한 동맹국의 지도자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여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알리고 양국 간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다. 양국의 참모진들이 진정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참조해야 할 사항이다. 앞서 한미는 2018년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연합방위 지침에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한국 합참, 연합사, UN 미군 사령부, 유엔사 간 상호관계를 발전시킨 문구를 포함시켰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관계 재설정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2020년 4월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사의 한미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작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해당 각서는 북한의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연합사 다양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각서 개정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규정된 위기 상황에 미국 유사시를 포함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할 연합사가 미 측이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명목상 전작권을 한국에 넘긴 뒤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됐지만 협의 끝에 미국이 물러서면서 미국 유사시 문구는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한국합동참모부,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간 관련 약정 TOR-R 개정안에 합의했다. 어쨌든 간에 한미는 독일에서 미군을 빼는 시한부 9월까지 9,500명 감축을 피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한미방위금 협상도 끝내고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갈등 요소는 줄이고 한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안정과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흡한 독일 방위비 지출 1.36% 방위비 지출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시한부 취임 후 줄곧 앙케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갈등을 빚다 군사적 보복에 나섰다는 해석이 유력해서 자칫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플랜 B가 없는 상황에서 유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조 바이든이 대선에 이긴다면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영구적인 정책은 아니다. 코로나 이후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문재인은 중개자에서 당사자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 백회와 트럼프와 폼페오가 토로해온 것처럼 북핵 해결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 코로나 이후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두고 오래 다툴 기세다. 2017년 김정은의 핵 무력 완성을 배경으로 한 위협과 트럼프의 위협을 통한 승리 전술이 충돌했다. 문재인은 급한 나머지 자신의 위치와 원칙 설정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착오를 범해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했다. 흔히 말하기를 중재자는 자처하면 술 석 잔이거나 뺨 석 대 속담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트럼프는 한국을 탓하고 김정은은 빗독촉을 하듯 서울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에는 문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전환해서 미중 북한을 상대하는 장기전
태세를 갖춰야 할 전망이다.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에서 강소국인 한국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믿을 만한 동맹을 확보하는 것이 다자간 약속보다 낫다는 점을 교훈론에서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혹자는 이제 한국은 커진 국력만큼 한미동맹의 신성화에서 벗어나 미중 강대국 간의 균형 잡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논리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대처 과정에서 K방역 강국으로 조명받으면서 이제는 미중 태길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특수는 한시적일 뿐이다. 다섯째, 통미 복남이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동맹국과 주적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서 협상을 벌이는 자체가 잠재적 위기 상황이다. 과거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과 협상할 때마다 마치 우리가 협상장에 안에 있는 것처럼 빗셀 틈 없는 공조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하노이 미북 회담 당일 오전까지도 문 정부는 회담 결렬을 전혀 일생하지 못했다. 또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 때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이라도 문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해야 한다고 김정은에게 밀어붙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사건의 교훈론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의 위치와 원칙 설정이라는 근본적 문제의 착오에서 나온 것으로 코로나 이후 비핵화 과정에서 반드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해본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목소리를 내되 남북관계에서는 상호 존중 호의 원칙론에 의해서 당당하게 북한에 구걸하지 말고 인류의 선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최종 목적을 삼고 자유민주주의, 국제 세력과 합심해서 이념 편향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향에서 준비해야 한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남북종전선언,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론을 거론한 것은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관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배은망덕과 적반하장이 일상화됐다. 한때 큐바 외에는 인사교류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립됐던 북한의 숨통을 터준 문정부의 도움을 잊고 문정부 때리기 여념이 없다. 미북 정상회담도 문정부의 특사외교가 길을 터줬는데 감사해야 마땅한데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로 또 웃을 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과 배은망덕을 부리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네는 해안포 발사 같은 명백한 위반을 벌이는 적반하장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 극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면서 미국 대선 전 11월 이전에 만남을 갖고 비핵화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김정은은 고립을 탈피하고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잘만 진행된다면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금 힘을 받을 수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희망적 상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핵무기와 핵물질을 보류하려는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변과 기타 핵시설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해 놓은 핵무기와 생산해 놓은 핵물질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의 핵심 부분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재만 사라진다면 북한은 저임금의 성실한 노동력만으로도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중국이라는 동맹국의 경제적 배후자가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 이후에 핵 협상은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기타 핵시설도 주한미군 문제를 엮고 미국이 불응하면 현상 유지되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교훈론에서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노딜을 택한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점이다. 적어도 영변과 기타 핵시설의 포기를 한 번에 받아내야 핵무기와 핵물질은 나머지 대북제재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활용하여 포기를 유도하는 전망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비핵화의 트럼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낮게 보고 트럼프 역시 북핵 문제가 과거 1994년 미북 간 체결된 제네바 합의가 클린턴 행정부의 중간석에 도움이 안 된 점과 존 볼튼이나 미국 여러 전문가들의 10월 서프라이즈를 경고해서 효력이 상실된 점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미중 간의 제2냉전 체제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된다. 14강 3부 마지막 부분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을 전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변수들이 들쭉날쭉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현실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흐름에 의해서 전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 사건이다. 그 누군가의 결단,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 그리고 정상회담 한두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서 김씨 일가의 영구 집권 내지 체제 생존에 필요한 절대 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김정은의 핵보유는 그만큼 한국 안보에는 큰 위험이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만 이어가면 위험천만한 몸이라는 교훈론을 지난 3년에 걸쳐 배웠다. 코로나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제2의 신냉전 구조 하에 김정은의 핵포기 문제는
미국만이 아닌 중국까지 끼어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류의 생존 문제이고 장기전으로 남을 전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김정은은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 보유국으로 유지하면서 부분 비핵화를 사람의 전술을 사용하면서 빅 딜, 스몰 딜, 베스트 딜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데 있어 트럼프가 재선되느냐 아니면 조 바이든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틀이 정해질 것이고 시간이 재연될수록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서 이곳에서 관찰해 볼 때 낙관적이지는 않다. 트럼프는 미국 강대국의 수호로서 원칙론에서 벗어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분열된 비정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의 초기 반응 실책과 흑인 갈등 시위, 문화전쟁, 최측근인 존 볼튼, 그의 조카인 폭로 메리 트럼프의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책에서 현재 트럼프는 3살에 불과하다면서 성장, 배움, 발전이 없고 감정 조절이나 절제, 정보, 습득,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맹비난, 대법원의 반트럼프 결정, 경제 악화로 트럼프의 지도력에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누구의 시각으로 보든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실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만약에 그가 재선된다고 해도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제질서 환경에서 편파적이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그의 행태를 볼 때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까 걱정이 앞선다. 반면에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을 전망이고 달라진 국제질서 환경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규합하고 인류의 선인 북한 핵무기 포기에는 스몰딜에서 시작하되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대선 승리한 지도자에게 이 강의에서 제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의 보건국가의 지도자로 장기화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싸움에서 이기는 국가 내지 스마트 보건국가로 재탄생하기를 전망해본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 국내외적 고립과 국제적 제재하에 사용할 수 없는 인류의 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괴롭힐 전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로 쓸모없는 핵물기와 핵물질을 보유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강의에서 제시한 김정은은 코로나 세대로 플랜 B를 심사숙고해서 채택하되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제 환경의 뉴노멀에서 정책 전환을 무력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내지 한반도 핵중립화 지대의 대안을 제고하기를 기대해본다. 문재인의 경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남은 2년 임기 내에 대내적 정책과 대북 정책의 실패 교훈론에서 배우고 창의론에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류의 선인 북핵 핵 포기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플랜 B를 착수해보는 것을 전망해본다. 앞으로 코로나 세대가 한미한의 공통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먼 시각을 가지고 해결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14강 코로나 이후 북한 비핵화 평가와 전망 제3부를 미국 캘리포니아 패사디나 연구실에서 에즈캐스트에 7월 말에 올리면서 끝낸다.